CNN 방송도 중국의 사망자 수 변경은 중국이 발표한 자료에 대한 회의감이 새롭게 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대거 누락했다가 뒤늦게 발표하면서 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은 이날 본토에서 27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7건은 해외 유입 사례다. 나머지 10건은 국내 전파 사례다. 역별로 해룡 장성에서 7명, 광둥성에서 2명, 쓰촨성에서 1명이 국내 전파 보고됐다. 본토 내 신규 사망자 보고는 없으며 해외 유입자 중 5건의 신규 의심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2,71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 77,029명은 회복 후 퇴원했으며 1,058명이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4,632명이다. 폼페이오 연구소 인근서 감염자 수출 조사 과학자들의 연구소 출입도 불허.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연구실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중국이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최근 미국의 일부 인사는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러더니 이제는 이 바이러스 출처와 관련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연관 관계를 암시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오 대변인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주장의 목적은 물을 흐리고 시선을 돌려 책임을 떠넘기려는 데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바이러스는 엄중한 과학적 문제이므로 과학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과학 분야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인근 시장에서 속출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당국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한 연구실 유래설을 본격화했다. 그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 스스로도 바이러스 관련 조사 중 실제로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은 아닌지 고려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 과학자들이 해당 연구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5일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실에서 유래했다는 설에 대해 지금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코로나19 진원지를 놓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발생국인 중국의 초기 대응 및 최근 사망자 통계 대폭 조정 등에 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현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그들은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나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한시 보건당국의 최근 누적 사망자 수 대폭 조정에 관해 언론은 항상 우리가 최다라고 한다며 최다는 중국이어야 한다. 그곳은 거대한 나라고 엄청난 문제를 거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수를 2배로 발표했다라며 그건 우한일 뿐이다. 그들은 우한 밖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한 외 중국 다른 지역에서도 누락 사망자가 적지 않으리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러스 실험실 유출 가설에 관해 타당해 보인다고 두둔했다.
초기 유력 가설이었던 코로나19 박쥐 유래설에 대해선 그들은 특정 종류 박쥐를 얘기하지만 그 지역엔 그 박쥐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박쥐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그 수산시장에선 그 박쥐를 팔지 않았다. 거기서 팔지 않았다. 그 박쥐들은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중국에서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유래됐든 그것 때문에 184개국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발언. 코로나19 전 세계적 피해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펼쳤다. 다만 같은 자리에 동석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인공 바이러스 의혹에 관해 현재 상황에 이르기 위한 변이 과정은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종간 전이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공 댓글 부대 우마오당 여론공작 서식 노출, 빈칸만 채워 각국 유포. 최근 해외 1인 미디어는 우마오당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게시물 서식을 공개했다. 서식은 중간중간 빈칸에 국가명만 채워넣으면 완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내부 고발은 중공 댓글 부대 소속 인터넷 문객과 우마오당 가운데에서도 양심 있는 이들이 은밀하게 저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어로 작성된 서식은 다음과 같았다. 대화창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화면에서는 먼저 서식이 제시됐고 상대방이 어느 나라라고 물었다. 그러자 서식을 올린 인물은 영국,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라고 답했다. 서식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다. 에서 역병 사태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다. 내가 의병원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지만 진단 키트가 없어 환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노령 인구가 많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집에서 혼자 죽었다.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염자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에서는 증거가 낮은 거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난 이미 귀국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힘을 합쳐 큰 일을 해야 한다. 서식과 동일하게 작성된 글은 이후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의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은 각국에서 전염병 상황을 과장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국 정부가 전염병 상황을 감추고 있으며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담고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시켜 각국 정부를 은연중에 악마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악랄하다. 또한 글 말미에서는 중국을 안전한 곳으로 포장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고 교묘한 말로 애국심을 부추겨 읽는 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비슷한 여론공작 게시물은 여러 종류가 발견된다.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5호의 전염병 상황이라는 글이 검색된다. 이 글에서는 5호 지역에서는 상점은 문을 닫고 중국인들은 집에 있어도 돌아가기 어렵다. 5호의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며 각국의 전염병 상황을 허위, 과장하고 그 피해가 중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슬며시 주입한다. 빈칸에는 각각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등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국가명이 들어가 있다. 첨부된 사진과 국가명만 다를 뿐 모두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중공이 이런 여론공작을 실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중스촨성 집중격리 병실 5만 2천 개 긴급 증설 지시 내부 문서 유출. 중국 당국이 중공 바이러스가 진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5만 개 이상의 격리시설 긴급 증설 준비를 지시한 지방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 지난 10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에는 스촨성 신종 코로나 방역응급지휘본부 명의로 작성된 긴급 통지문을 스캔한 이미지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 매냥 등 11개 주요 도시에 총 5만 2천 개의 병실을 갖춘 집중격리시설 증서를 준비하라는 내용과 함께 도시별로 설치할 병실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11개 도시에서는 방역본부의 격리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 지침에 의거해 지역 내 호텔이나 모텔, 농가민박 등을 격리시설로 개조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서 작성 날짜로부터 이틀 뒤인 6일 오후 5시까지 진행 상황 등을 회신하라고 마감 시간까지 못 박았다. 2일 만에 각 도시별로 2천에서 1만 개의 병실 확보 계획을 수립해보고 하라는 지시였다. 해당 문서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쓰촨성 전 중학교가 개학하기로 했는데 쓰촨성은 중국의 한복판인데 이곳에서 재유행되면 위험하다, 설마 제2의 유행이 사실인가라며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에서 감염병을 완전히 잡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유학생들도 귀국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었나라며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서방에서 점점 고개를 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온 미국 말고도 영국 등 일부 서방 국가에서도 중국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의 후쿠시마 관련 보도의 양상을 보자 청년의 일파가 넘쳐난다. 팩트보다 프레임이 먼저다. 이러한 사고 패턴이 합리화, 고정되니 객관적 사실이 왜곡인지되어도 모순을 깨닫지 못한다. 아니, 도리어 문제제기가 공격당하는 상황마저 조성되어 있다. 이쯤 되면 거의 심화 수준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본격화된 것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제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한일 감정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방사성 물질의 위협이 산재하니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언론을 만나기는 힘들었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대부분 8년째 이어져온 후쿠시마 관련 보도의 패턴을 답습했다. 뿐인가? 현지의 방사성 물질 오염 실태를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자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고 의미를 왜곡했다. 기기 사용법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방사선 수치를 측정해 그대로 보도하는 낯뜨거운 사례도 있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맹비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는 13일 공동 사평에서 요미우리 신문 중국 총국장이 최근 작성한 사과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자업자득이란 제목의 기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 매체는 중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매체는 관련 기사에는 중국 정권이 민중의 신임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선동해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미우리 신문 중국 총국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과정을 다 지켜봤다면서 그가 중국의 방역 조치와 미국, 유럽의 방역 조치를 비교해